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유튜브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책 리뷰를 하려고 도서관에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책에 나온 내용들에 감명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책을 찾아서 한번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안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작은 책이고요. 손바닥보다 조금 크네요. 자, 은유 작가가 지은 책이고요. 유유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글쓰기로 들어가는 104개의 문이 있다고 하네요. 모두가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글을 쓰지는 못한다. 인간을 부품화한 사회 현실에서 납작하게 눌린 개인은 글쓰기를 통한 존재의 펼침을 욕망한다. 그러나 쓰는 일은 간단치 않다. 글을 써야지 하면서 안 쓴다. 글을 안 쓰는 사람이 되어 수업해왔다는 어느 학인의 자기소개가 기전을 울린다. 이 책이 그들의 존재 변신을 도와줄 수 있을까? 글을 안 쓰는 사람이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 자기 고통에 품위를 부여하는 글쓰기 독학자의 탄생을 기다린다. 블로그 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좋은 문구가 있으면, 그 내용이 있으면 받아 글을 적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글 쓰는 책을 좀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은유 작가의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을 읽고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멍해지면서 새로운 나를 돌아보게 된 계기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제가 다시 책을 사게 되었습니다. 책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이 책을 보고 감명 받아가지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요.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책입니다. 제가 2019년 6월 7일, 그러니까 뭐 몇 달 전이죠. 6월 7일인데 이때부터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을 읽고 유튜브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이렇게 그 노트에다가 적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어제 한번 보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봤는데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적을 때 저는 오랫동안 미루었던 유튜브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참 많이 망설였는데요. 드디어 오늘 아침 용기를 내어 첫 시간에 책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감명 깊게 읽었던 은유 작가의 안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되는 기적을 위하여 쓰기의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간절하게 원했기 때문에 지금 움직입니다. 라고 적어놨네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 내용 중에 노희경님의 간절하게 원하면 지금 움직이세요 라는 문구를 보고 뒤통수를 한 대 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멍했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하고 어제 저녁에 다짐을 하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책 리뷰를 10분 정도 하고 출근하자고 다짐한 결과 오늘 아침 이렇게 첫 유튜브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이렇게 첫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도서관에 빌려서 보았는데 글귀들이 너무 와닿아서 한 권 샀어요. 두고 보고 싶었어요. 그럼 감명 깊었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에서 이게 처음에 올렸던 게 잘못했던지 지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올리게 됩니다. 자, 나는 글쓰기를 독학으로 배웠다 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을 가진 건 아니었다. 시작은 읽기였다 하네요. 저도 그랬습니다. 읽기를 하다 보니까 쓰기가 자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도 몇 권씩 쓰게 되고, 그리고 생각했던 거를 또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그 내용들이 있으면 책 속에서의 그런 내용들을 쓰게 되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거 잊어버릴까봐 미리 이렇게 메모해 둔 게 쓰기의 어떤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랬던 것 같네요. 처음부터 쓴다는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읽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독학이 아니라 독서였다. 저도 그랬습니다. 철학책이나 시집, 평론집에 주로 손이 갔다. 저는
철학책, 물론 시집, 평론집도 제가 했지만 경제 서적을 읽고 조금 더 젊었을 때 조금 더 그 전에 이것을 많이 읽어봤더라면, 공부를 좀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 그쪽으로 눈길이 가더라고요. 젊으신 분 아니면 사회초년생들, 이런 분들, 제가 선생님들도 많이 봐왔고, 우리 그 유치원의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교사들이 많았는데 다 거의 2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고 너무너무 예쁘게 사는 모습들이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자꾸 그런 책 쪽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이렇게 조금 경제서적과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 이슈들 있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게 경제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가리지 않았어요. 뭐 시집이든 뭐 에세이든 뭐 소설이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한번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깊이 생각했던 것은 책 속에는 한 가지 아니라 두세 가지는 꼭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제가 왜 이런 책을 읽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를 하면서 거의 매일 한 3, 4년을 매일 한 권씩 거의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 책들을 리뷰를 하려고 생각했던 게, 적으면서 소리내어 읽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소리내어 읽어봐야는 그냥 유튜브를 시작해보자. 유튜브를 속에 제가 몇 분들의 어떤 그런 그 유튜브 구독을 해가지고 보는 그런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 채널에서도 유튜브를 꼭 시작하라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의 일을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고 얻은 것은 세상이다. 굉장히 정말 황금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대의 잃을 것은 쇠사슬 뿐이고 얻을 것은 세상이다. 굉장히 넓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읽기에서 쓰기로 전환한 우연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자유기고가로 글밥을 먹게 되었다. 문예창작과 국문학, 신문방송학과 졸업생이 아니고 책 읽는 생활인인 나는 살짝 긴장했다라고 합니다. 별도의 창작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작법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쓰기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냥 쓰지 않고 잘 쓰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잘 쓰고 싶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 여기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문장이 있네요.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 이걸 읽어주면 학인들은 까르르 웃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읽고 정말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어떻게 해도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한 몇 년, 1, 2년을 갖다가 밀쳐두고 그냥 책 읽기에만 전념하고 조금 더 준비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꼭 보이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니까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난 그날부터는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올리고, 비록 구독자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굉장히 좋은 콘텐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연령대 40, 50, 60대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좋은 콘텐츠와, 그리고 지금은 책 리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또 새로운 것을 하려고 지금 조금씩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 하기 싫은 일에는 꼭 핑계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방법이 꼭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야지 하는 일들 안 하고 있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면 거기서 또 방법이 보여요. 또 새로운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뒹굴더라도 연꽃 같은 언어를 피워 올린다면 삶의 풍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미련이 내게 준 선물이다. 이 내용 전에 제가 읽은 그 글귀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미련하게도 잘 참았네요. 첫 아이를 낳는 날 산통이 시작되어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몸속에 손을 쑥 집어넣더니 한 말이다. 산도가 10cm 열려야 태아가 나오는데 벌써 절반이 열렸단다. 조사는 산모들이 너무 일찍 와서 탈인데 나는 많이 참다
온 특이한 경우라고 했다. 살던 집을 팔아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주위에서 동정 섞인 핀잔을 들었다. 어떻게 몰랐나 쯧쯧쯧 미련하다 같은 말들. 그러니까 미련은 내게 익숙한 삶의 태도였던 것 같다.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도 친구와 약속을 하면 전부 때처럼 그 자리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마냥 기다리곤 했으니까. 굉장히 끈기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니 때를 놓친 것, 사라져버린 것, 엉망이 되어버린 것, 삶이 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쌓여갔다. 자주 숨이 찼다. 참을 인자로 가슴이 가득 찰수록 입이 꾹 다물어져 버렸다. 토사물 같은 말을 쏟아내긴 싫었던 것 같다.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실즈가 자기는 말을 더듬기 때문에 작가가 되었다는데 나는 미련해서 글을 쓰게 되었다. 글쓰기는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안전한 수단이고 욕하거나 탓하지 않고 한 사람을 이해하는 괜찮은 방법이었다. 진흙탕 같은 세상에서 뒹굴더라도 연꽃 같은 언어를 피워 올린다면 삶의 풍경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 미련이 내게 준 선물이다 라고 하네요. 이 사람은 굉장히 미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미련이 오히려 자신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자, 행동하는 자만이 배우기 마련이다. 자, 이렇게 이 책에는 앞에 이렇게 한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좋은 문구들이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는 글을 읽었다. 수영을 못하는 나는 눈이 번쩍 떠있다. 요즘은 이랬다. 수영 초보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손발에 힘이 들어가고 가라앉는데 물에 몸을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수영을 잘할 수 있다며 글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힘 빼고 자기 생각을 펜에 맡기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듯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구나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네요. 물에 들어가면 몸이 알아서 굳는다. 두려움은 의지로 대치되지 않는다. 글쓰기도 마찬가지. 펜을 든다고 생각이 술술 흘러나오는 경우는 드물다 라고 합니다. 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어렵고 그 어수선한 생각의 파편을 보자니 괴롭다. 내 식대로 수영을 글쓰기로 번역해 본다. 자, 수영장 가기가 우선이다. 그 다음에 입수하기. 락스 섞인 물을 1.5리터쯤 먹을 각오하기.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줄 수영하는 친구 옆에 두기. 다음 날도 반복하기 라고 하네요. 모든 뱀의 원리는 비슷하지 않을까. 결심의 산물이 아닌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라는 점에서 말이다. 펜을 움직여야 생각이 솟아나는 것처럼 물속에서 발다리를 부단히 움직이면 나도 수영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물에는 가지 않고 이렇게 책상에만 앉아 있다 라고 적고 있네요. 자, 저 이야기를 여기서 한번 꺼내볼게요. 저도 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고향이 바다나 뭐 이렇게 있는 데가 아니라서 굉장히 물을 접할 기회가 없었고 자라면서도 그래서 수영장에 가게 되면 딸아이 하고 가는데 딸아이는 제가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아들과 딸은 제가 수영을 시켰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시키지는 않았지만 방학 때마다 한 2-3번 시켰더니 아이들은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하고 수영장에 가면 이제 레인이 있으면 딸아이는 수영을 치고 가고 저는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로 조금씩 익히고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걷지 말고 아쿠아로빅 한번 등록해서 해봐 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아쿠아로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9개월, 10개월,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영을 직접 하면 더 재미있고 그리고 저 마음대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거든요. 수영을 시작한 지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이제 굉장히 자유형은 제가 뭐 정말 잘하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무언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자기만의 어떤 그 깨우침,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면 꼭 거기서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만 있다면 한번 도전해보면 거기서 또 좋은 어떤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꼭 가집니다, 저는. 자,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스토리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집 앞 버스 정류장 앞에 허름한 가게가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천막을 치고 만든 점포니까 번듯한 가게도 아니고 노점도 아니다 라고 하네요.
그 경계에 자리한 좁고 긴 가게에서 채소, 과일, 잡곡, 약초, 반찬을 판다. 노모와 다리가 불편한 중년 아들이 주인인데 무척 부지런하다라고 합니다. 저녁 8시쯤에는 폐업 준비로 물건을 천막으로 덮어놓고도 더운 날이면 남은 찐 옥수수 한 봉지를 팔기 위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추운 겨울에는 군밤을 그렇게 악착같이 팔았다. 며칠 전 버스를 기다리며 보니 매대 물건이 바뀌어 있었다. 여름에 팔던 천도복숭아 대신 양파가 분홍 바구니에 담겨 나란히 놓여 있었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은 절룩거리며 매대에서 양파 바구니를 위치를 계속 옮겼다. 얼핏 보기에는 개수도 크기도 비슷한 것들인데 하나 빼서 앞에 두었다가 뒷줄 것과 바꾸었다가 다시 앞줄에 놓았다가 마냥 그러는 것이다. 버스를 타고도 그 장면이 떠나질 않았다. 그는 무엇을 하는 것이었을까? 더 좋은 물건을 잘 보이게 하고 사고 싶게 만드는 노력인가? 얼핏 그의 반복 행위는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게 그거 같았다. 그런데 그의 행위는 방금 전까지 내가 하던 것이 아닌가? 별반 다르지 않는 낱말을 주무르고 넣었다 뺐다 문장을 지웠다 살렸다 하는 일과 양파 바구니를 앞줄로 뒷줄로 옮기는 일은 얼마나 다를까? 그 망설임으로 꽉 찬 시간들,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저기서 막 빠져나온 나에게 그의 동작이 낯설지 않았던 것이다. 무의미의 반복에서 의미를 길어내기, 부모의 시간을 버티며 일상의 근력 기르기,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하네요. 자, 여기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점포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자기에게 밑에서 이렇게 글로 나타낸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제가 읽고, 아, 그래,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글쓰기의 실천은 기본적으로 망설임들로 꾸며집니다. 라고 하네요. 그렇죠. 망설임들로. 그림이란 실제적 장소를 그대로 옮기는 직업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제공하는 윤곽과 인상을 조합해내는 것이다. 요령은 순전히 단어의 배열에 달려있다라고 하네. 어떻게 쓰는지 배우려거든 신문, 잡지 쪽 글을 많이 써봐야 해. 머리를 유연하게 하고 언어를 지배하는 힘을 길러주거든 라고 하네. 아까 근력이라고 했죠. 책쓰기의 근력. 굉장히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 내용들, 그 문장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글쓰기의 근력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반복하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자꾸 써보고 읽어보고 다시 고치고 지우고 그런 과정에서 근력이 길러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력이 길러지려면 하루아침에 절대 되지 않고요. 몇 년을 굉장한 노력과 매일매일을 거의 매일 한두 시간씩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물도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저도. 근데 그게 어느 날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도 똑같은 내용, 그건 것 같고, 그 다음에 글 읽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글 읽기는 무엇보다 엉덩이를 붙이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다니면서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의지를 조금, 집념을, 각오를 다지는 그런 게 꼭 자기의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쓰기나 글 읽기나.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다음에도 한번 또 좋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리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썩이의 말들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